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UCLA 총격 사건에 대해 UCLA 학교 신문은 철저한 긴급 상황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사설을 실었습니다. 총격 사건 당시에 예정된 시험을 치르도록 조치한 교수는 비난받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도널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 언급을 지지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통 분모, 이 같은 지적도 나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것은 깜짝 놀랄 일이고, 시진핑 주석은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는 남한과 말할 때와 다른 입장을 취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캘리포니아주 선거가 개표되기 전에 민주당 대선 주자로 확정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는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에게 후보 자리를 뺏길 수 있는 이유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소금 섭취량에 대해 거듭 경고합니다. 우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투자를 받아 제너럴 모터스보다 더 큰 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전국적으로는, 그리고 세계적인 공통 뉴스라고 하면은 오늘 샌디에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의 어떠한 국제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죠. 자신의 국제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반도 문제, 핵 문제도 언급이 될 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UCLA를 졸업하시는 분 가운데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UCLA라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캠퍼스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다 연관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제 있었던 총격 사건, 아직까지 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만 이제 추정을 할 뿐인데, 교수가 숨졌고, 그리고 교수를 살해하고 나서 박사 과정에 있었던 학생이 자살한 살해 자살 사건으로 규정이 돼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수만 명의 학생들이 사건 당시에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UCLA에서 발행되는 학교 신문이요, UCLA 브루인의 사설이 실렸는데, 결국은 뭔가를 준비를 해야지 된다. 데일리 브루인이죠.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뭔가를 사태에 적절하게 준비를 하도록 철저히 교육도 받아야지 되고, 가이드라인도 있어야지 되고, 교수뿐만이 아니라 강사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다 피신을 하고 하는 때도 강의를 계속한 교수도 있고, 또 시험을 학생들에게 치르게 한 교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 신문이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지금 캠퍼스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무시하기는, 이게 이미 무시할 수 있는 수위를 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UCLA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매뉴얼 같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위험 상황에 대한 것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좀 상식적이지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 아침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거나 계속 들려오는 뉴스에 따르면 스스로 뭔가를 대비한 그런 강의실이나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고리 같은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벨트를 풀어서 밖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열 수 없도록 스스로 한다든지, 이런 어제의 현실을 UCLA
UCLA에서 발행된 학교 신문 데일리 브루인은 굉장히 그 창의적인 그 자기 보호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스스로 창의를 부려야지 될 필요가 없어야지만 된다는 게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녁에 그 관련 부총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뭔가를 새로 마련하겠다 한 것은 좋은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카운셀링 같은 것도 before, after, 오늘 이제 학교 다른 그 강의실은 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엔지니어링 빌딩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까지는 그 엔지니어링 학과와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학생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금방 그 심정이 수습되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총격 살해 사건, 자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후유증 같은 것을 오래 간직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겠어요? 또 본인이 어떠한 그 총과 관련된 슬프고 험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면 더 오래 갈 것이고 해서, 이제 이런 그 카운셀링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연장할 수 있도록 그 같은 준비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UCLA 그 데일리 그 브루인이 현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UCLA에서 언제든지 다시 총격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상적인 세계라면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UCLA의 현실이고,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과 같은 지금보다 더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지 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많은 그 캠퍼스 관련 뉴스를 전하는 인터넷 매체 또 신문 등에서는 뭐 고등교육 이런 신문이 있잖아요. 뭐 그 크로니클 같은 그런 신문이요. 그런 신문에서는 한 교수, 그 비비안 루라는 이 교수를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그 학생들이 대비하고 어느 교실에 숨고 또 어떤 조교 그 강의실에 가서 숨고 하는 그 사이에 비비안 리 교수가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라고 그 했답니다. 이메일로, 요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메일로 시험을 치러야지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학교 캠퍼스가 넓으니까요, 뭐 도서관 같은 데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겠어요. 시험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이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그 섹션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본인이 지금 있는 곳이 뭔가 그 출구 같은 곳이 차단이 되고 했다면 2차 시험을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본인도 또 트위터에 그렇게 썼어요. 내가 지금 있는 빌딩이 완전히 그 갇혀 있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게 이제 이미 그 관계 당국에서 막은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못 가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시험을 봐라 해서 1차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시험 세션, 여기에 대해서는 그 교수가 그런데 안 되겠다, 취소해야 되겠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차 그 섹션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했고, 비난을 받은 이 비비안 리 교수는 사실은 내가 그때만 하더라도 상황 파악을 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라고 한 것이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본인의 빌딩도 완전히 막혀서 나도 갇혀서 아무데도 못 나간다 하는 상황이면은 사실은 그 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겠지만 꼭 시험까지 치르게 했어야지 됐는가, 그런 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그 의견, 그 여론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북한이 이 정도로 깊숙이 개입했었던 적은 예비선거인데요. 본선거도 아니고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조금 넘게는요. 20년에서 25년 사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엊그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의 그 언론, 신문, 방송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름을 달고 있던지 다 그 관영 통신이고 관영 그 미디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제는 그 조선의 오늘이라는 그 역시 그 북한이
총괄하는. 그래서 북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조선의 오늘이라든가 뭐 노동신문이라든가 다 한 곳에 뭐 우리 민족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조선의 오늘의 제중 그 동포학자가 한영묵이 쓴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 미국 사람들은 이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주한미군 철수 위협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전해드렸고, 그러자 그 오후부터 어제까지 굉장히 많은 언론이 바로 이 그 조선의 오늘을 인용을 해서 뭐 CNN 방송, NPR 방송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뉴욕타임스가, 저는 그 뉴욕타임스를 먼저 보고 나서 노동신문으로 다시 가서 봤는데, 노동신문도 이제는 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 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거든요. 이 노동신문의 기사 제목이 언제까지 미국의 하수인으로 살겠는가,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뉴욕타임스로 돌아오면, 뉴욕타임스는 한인 독자들만을 대상으로 쓰는 그런 글이 아니니까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의 위협, 미군을 한국에서 다 철수하겠다 하는 그 같은 것을 이제 찬성을 하고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 방위비를 뭐 전부 분담하지 않으면 뭐 철수하겠다. 이것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입장을 조금 이제 바꿔가겠습니다만은, 그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군 철수 위협이 뭐 옳다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만난다,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제 조선의 오늘의 제중구 동포학자라는 한영묵이 쓴 글에 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노동신문이요. 노동신문이 약간 그 뉴욕타임스의 영어로 돼 있는 것을 제가 뭐 구태여 영어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노동신문을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부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의 하수인으로 살겠는가? 미군의 그 남조선 주둔 문제, 안보 무임 승차론을 도널드 트럼프가 거론하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 지금껏 그 미국 지배층이 남조선 주구들의 목줄을 당겼다 늦추었다 하면서 대조선 그 적대시 정책과 대아시아 전략 실현에 적극 써먹어 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로, 트럼프의 언동도 그와 다를 바 없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왓들 논란, 왓들이라고, 화들짝을 왓들이라고 쓰는군요. 북한에서 왓들 논란, 남조선 집권 세력이 무슨 큰일이나 난 듯이 동맹의 균열 조짐이니 외교와 안보에 켜진 비상등이니 하고 아부제기를 치는가 하면 상전을 쫓아다니며 미군 철수 의향을 타진한다 어쩐다 하고 북새통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자주성을 잃으면 그렇게 자연히 머저리가 되고 마는 법이다. 실제로 지금 남조선 집권 세력 내부에서는 미국의 핵 우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느니 미군 유지비 분담금 확대에 인색한 시기는 지났다느니 쓸개 빠진 나발들의 거침없이 뭐 나발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말이 상당 부분은 옳다는 것이고,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다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조선의 오늘 어피니언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위비 이런 문제요.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했으니까 지적한 그 부분을 다시 조금 읽어드리면, 도널드 트럼프의 가 내뱉은 막말 공약에는 일정한 정도로 긍정할 측면이 적지 않다. 북과 남에서 전쟁을 하던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 뭐 한국이 주한 방위비를 100% 지불하지 않는다면 주한 미군을 빼내겠다. 한국이 100% 지불한다면 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데 이걸 공짜로 처먹겠다는 트럼프의 속통이야말로 승량이 심보다. 이게 이제 조선의 오늘에 실린 글이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보자. 한국이 못 내겠다고 한다면 주한미군을 한국 땅에서 빼내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반가운 셈이다. 한국이라는 것이 자주권을 통째로 미국의 저당 잡힌 처지에 나가달라고 말 못하더랬는데 제발로 나가겠다 하니 어서 나가라. 지금까지 열창해온 양키 고홈이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렇게 놓고 볼 때 미국이 결단코 선택해야 할 후보는 그 무슨 조선반도 핵 문제 해결에서 이란식 모델을 적용해보겠다는 우둔한 힐러리보다 조선과의 직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라 해야 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으로 공화당 후보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든 미국의 대조선 침략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트럼프의 막말 공약이 인기를 올리기 위한 선거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스가 인용을 해서 전한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왜 이렇게 사실은 조선의 오늘보다는 노동신문이 훨씬 공식적이고 훨씬이 아니라 완벽하게 공식적인 신문이잖아요. 해서 트럼프 쪽으로 이제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터넷 매체 슬레이트도 오늘 트럼프에 대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왜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고 썼는데 당연히 이제 독재자, 어떠한 권위적인 지도자들은 다른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이해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의 경우는 러시아 제국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구가 유럽과 미국이 분열하기를 원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나토 탈퇴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평양이 도널드 트럼프를 현명한 정치인이니까 힐러리 클린턴 대신 미국 사람이 그를 투자가 아니라 그에게 투표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역시 이제 미군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1940년대 그야말로 김일성 주석이 있었을 때 그때의 통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반도 통일을 북한이 주도해서 이제 통일을 하는 북한 아래 통일하는 그 시절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당연히 바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를.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한국 언론은 이제 시차 관계상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노동당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을 만났다고 보도를 했고 어제 저는 미국 언론은 잘 모르겠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만난 것 자체를 굉장히 놀라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놀랍다는 것은 포커스가 어디가 있냐면 북한과 중국이 최근에 핵 문제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는데 그를 만났다는 것은 중국에서도 사이를 가깝게 동맹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의견을 표시를 한 얘기라는 것이요. 어제는 한국 언론과 달리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베이징발로 그런데 이 북한의 리수용이 딱하니 중국에 와서 한 얘기가 우리 북조선은 영원 무국토로 핵 개발을 할 것입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 병진 정책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 언론은 그 부분보다는 이제 다른 부분을 강조를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을 만나서 한 말은 강조한 것은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Great importance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반도의 안정을 원한다라고 말했지만 핵을 포기해야지 된다든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다른 이제 한국의 주요 인물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한반도의 비핵화, 핵이 없어야지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과 대화를 할 때와 북한과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그야말로 서열 2위라고도 할 수 있는 리수용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것은 2013년 이후에 김정은 국방위원장 권력 잡고 나서 그 이후에 가장 높은 사람 만난 것이다. 그때가 이제 최룡해를 만났었죠. 특사로서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만난 것이다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리수용의 경우는
이번에 그 노동당 70주년 당 대회할 때 이 프로모션이 돼서 이렇게 부위원장 자리를 가졌는데 김정은 국방위원장과는 나이 많은 사람치고는 오랜 동안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잖아요. 스위스에서 김정은이 공부를 할 때 어렸을 때 뭐 10대 초반 때 공부를 할 때 그가 스위스 대사였으니까 스위스 대사가 결국은 그 김정은이라는 김정일의 아들의 모든 것을 다 돌봐준 사람 아니겠어요? 후견인, 뭐 보호자, 뭐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 언론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기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시점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기 일주일 전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이제 베이징에 가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연례 그 경제 또 전략 대화라는 것을 하는데 뭐 회담은 아니고요. 회담 수준은 아니고 다이얼로그 미국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런 그 전략 경제 다이얼로그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북한이 먼저 가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중국과 한국과의 문제, 중국과 북한과의 문제, 중국과 미국과의 문제는 한국 언론과 미국 언론을 동시에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대부분의 그 주요 언론에서 보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이제 그야말로 이제 최종 단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치 단판, 정치 삿바 싸움. 미국에서 보는 것과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게 다릅니다. 뉴욕타임즈의 지금 그 뉴욕타임즈의 오늘 이 기사는 굉장히 그 업샷이라는 그 사이트에 있는요. 보면은 굉장히 그 전문가죠. 선거 전문가가 썼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음 주 6월 7일에 이게 이제 개표도 하기 전에 이미 힐러리 클린턴은 후보가 돼 있다. 왜냐하면 동부가 시간 차이가 있는데 뉴저지에서 선거를 치러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러면 왜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왜 힐러리 클린턴이 이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버니 샌더스에게 놓칠 수 있는가, 빼앗길 수 있는가라고 쓸까요? 잠시 뒤에 전혀 다른 두 가지 내용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예비선거에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그 공화당의 확실한 그 후보가 됐고 이미 그 많은 정치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공식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바꿀 수도 있어 판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부터 본선거까지는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생각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유권자들의 생각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은 바꾸지 않겠지만 한번 힐러리 클린턴도 너무 오래 정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표를 해볼까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이 유지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실리콘밸리에서도 전폭적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하고 전폭적으로는 좋아한다 할 때 전폭적인 지지다 하는데 반대로 제가 사용을 했어요, 단어를. 그리고 지금 그 PGA도 마찬가지잖아요. 2017년도에 그 월드 골프 챔피언십을 도널드 트럼프 코스에서 골프 코스에서 멕시코로 옮기겠다고 어제 발표를 하니까 역시 또 그 트럼프다운 반응을 보이더군요. 완전히 경로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 그럼 PGA가 미국에서 내 골프 코스에서 이 골프 챔피언십을 열면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멕시코로 가져간다고 하는 그런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만요.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대의원이 뭐 550명 이상이 걸렸으니까
보면은 어제 후보 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는 힐러리 클린턴이 13%포인트 앞서간다고 나왔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또 이제 후보 연구소가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이 굉장히 캘리포니아주에 가깝고 빌 클린턴이 캘리포니아주를 23번이나 방문을 했었고 과거에요. 그리고 이제 또 스탠포드 대학교가 첼시 클린턴이 다닌 대학교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2008년도에 버락 오바마에게 지면서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겼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일반적인 것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될 정도거든요. 예를 들면은 필드 폴 여론조사의 경우는 지금 45% 대 43%로 힐러리 클린턴이 2%포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는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6포인트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갔었고 그리고 1월 달에는 11포인트 앞서갔었으니까 지금 2% 앞서갔다는 것 그리고 또 약간 버니 샌더스의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좋게 나오는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13포인트 앞서가는 후보의 여론조사 후보 골든 스테이트 여론조사 결과도 거기에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좀 위험한 경고 사인이 들어있거든요. 무당파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40포인트나 앞서가고 있고 30세 미만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타임즈의 사회 정치 여러 면을 쫙 좀 광범위하게 보여주는 The Upshot이라는 난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는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6군데에서 열리는데 예비선거가 그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빼고는 뉴저지주가 대의원이 142개잖아요. 그때 이미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73표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 채울 수 있다. 거의 2,400표 되는 거. 근데 이 계산 자체를 슈퍼대의원까지 포함하고 하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2,310표와 또 버니 샌더스가 그보다 이제 적은 거죠. 훨씬 적겠네요.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표수는 2,383표이기 때문에 뉴저지 끝나면 그게 다 돼서 힐러리 클린턴은 대선 후보로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스스로. 그런데 이게 슈퍼대의원이 그러니까는 또 버니 샌더스가 슈퍼대의원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전당대회 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뉴욕타임즈의 업샷은 힐러리 클린턴은 남은 선거에서 33%만 받으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슈퍼대의원을 빼고라도 33%만 받으면 대의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샌더스는 일반 대의원 표도 많이 받아야지 되고 슈퍼대의원도 많이 또 마음을 돌려야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된다 하는 게 이제 뉴욕타임즈 업샷의 이제 정치 전문가 네이컨 씨가 쓴 것이고 그런데 이제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아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 자리를 버니 샌더스에게 뺏길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캘리포니아주에 걸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많이 하지만 여론조사가 이제 당장 유권자 등록을 미리 한 사람보다는 예전에 한 사람이 많을 테고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표본 딸 때 그렇게 따잖아요. 그런데 1월부터 몇 개월 사이에 150만 명 이상이 민주당으로 등록을 해서 4년 전보다 민주당의 유권자 등록이 218%가 늘어났다는 건데 218% 늘어난 게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려고 늘어났다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 거죠. 버니 샌더스에게 투표하기 위해서 218%나 민주당에 등록을 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오픈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이제 무당파도 이제 버니 샌더스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이요. 그리고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후보처럼 좀
기운 그런 게 아니라 Institute of California의 여론조사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구는 이제 퍼블릭 폴 그 무당파예요. 어떤 특별한 당이나 후보에게 기우지 않고 했더니 뭐 막상막하라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지지율이 넥투넥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버니 샌더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기고 나서 슈퍼대의원들에게 어필을 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싸울 때는 샌더스가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막상막하일 수도 있고 버니 샌더스는 적어도 10%포인트 차이로는 이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힐러리 클린턴이 질 수도 있다는 게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잠시 뒤에 불과 몇 년 전에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그 회사가 제가 앞서 헤드라인에서 잘못 말씀드렸네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맑게 말씀드렸네요. 제너럴 모터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옛날에 태어난 제너럴 모터스보다 그 가치 규모가 더 큰 회사가 됐습니까? 우버 말이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버가요,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가 불과 이제 6살밖에 안 됐네요. 6살? 7살? 2009년이었으니까요. 몇 월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부르면 가는 택시 이렇게 시작을 해서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고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장하다가요. 결국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제 그 우버에 그 35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 투자로서는 이제 가장 그 큰 투자를 받았고 더군다나 이제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은 그런 그 스타트업 회사잖아요. 최근에 그 50억 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 이 우버라는 회사가. 그래서 지금 우버의 가치가 680억 달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너럴 모터스보다 200억 달러나 더 비싼 회사입니다. 우버가. 그럼 제너럴 모터스가 언제 제너럴 모터스가 1908년도 이제 미시간에서 생겨서 지금 37개국에서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뭐 생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오피스 잡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버는 불과 2009년도에 생겨서 제너럴 모터스보다 200억 달러나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된다. 야,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문을 열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또 중동까지 확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항상 요 몇 년 사이에 그런 것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 여자를 운전을 하게 한다.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한다. 법이 여자가 운전하는 것을 막는데 운전을 했다가 뭐 감옥에 가는 여성. 그러니 이제 우버 같은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또 그 우버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 기사를 두겠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많이 있겠지만 중동에 39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버 이 택시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우버 운전자가 19,000명이나 있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커스터머의 80%가 그 여자고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게 모든 게 이제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자가 운전을 못하니까 택시가 필요하고 우버 같은 것이 좋다고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워낙에 오일이 많이 나니까 부자지만 뭔가 그 산업을 그 경제를 다양화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4월 달에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오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제 이렇게 우버 같은데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뭐 어떤 그 투자 기구가 있으면 국가적인 그 투자 기구의 그 최고의 그 책임자가 이 우버라는 회사의 이사로 그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버가 제너럴 모터스보다 어떤 뭐 지사 같은 게 훨씬 많네요. 지금 지사가 있겠죠, 당연히. 69개국에서 460군데의 도시에서 지금 우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한참 경제 좋았을 때 많이 투자를 했다가 걷어들였고, 지금 미국에 그 캐슈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에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7,600억 달러나 투자한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고, 그 가운데 35억 달러는 우버 쪽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고릴라 문제는 계속 얘기되고 있네요. 그런데 하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신시내티 동물원에서 고릴라를 사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고릴라가 이제 고릴라 그쪽에 살 수 있도록 야생의 고릴라를 그런 그 동물원에서 살게 하니까 뭐 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동굴도 있는데, 그 고릴라가 아기를 그 동굴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그 목격자의 얘기, 그 카메라 그 화면을 보면 어디로 싹 가고 안 보이는데 그런 그런 증언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고릴라에게 뭐 밥도 주고 고릴라를 뭐 사육하는 사육사가 있지 않겠어요? 아이가 그 고릴라 우리로 떨어지고 나서 고릴라 그 전문가가 고릴라들에게 그 한 마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2명의 피메일 고릴라는 밖으로 나왔는데, 이 피메일 고릴라와 이 숫 고릴라, 이번에 그 사살된 고릴라가 숫 고릴라잖아요. 함께 두면서 멸종 위기의 고릴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고릴라 새끼를 낳도록 하는 그런 하기 위해서 이렇게 2마리의 그 암 고릴라와 1마리의 숫 고릴라를 함께 뒀는데, 이 숫 고릴라는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고릴라 사육사의 말을 듣지 않고 고릴라 우리에서 안 나가고 아기를 보살피고 놀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이게 400파운드가 넘는 그런 강한 그 고릴라이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아이를 돌본 것 같다 하지만 베이비시팅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고릴라이잖아요. 그래서 고릴라 자신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큰 손과 그 큰 발로 아이에게 그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신시내티 그 동물원의 고릴라 사살은 결국은 아주 그 당연한 처사였다는 게 이제 더 많은 여론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뭐 고릴라를 뭐 그 가둬두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살을 한, 이거는 이제 또 별개의 이슈고요. 결국은 사람과 그 동물과의 일에 있어서 동물 보호를, 유명인들이 뭐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들이 너무 많이 화나서 뭐 고릴라를 뭐 죽였다고 신시내티 동물원 벌금 물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인간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동물과 의논을 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고, 물론 많은 동물학자 또 그 인류학자들은 어떤 그 고릴라에게서 인간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런 것을 아주 기뻐하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동물을 너무너무 찬양하고 뭐 칭송하고 동물에게 너무 애착이 가 있다 보면 동물과 인간의 문제가 딱 이렇게 대치됐을 때 인간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이요. 400파운드의 멸종위기의 고릴라와 4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의 생명이 있었을 때 너무 고릴라의 권리를 존중하다 보면 이 아이가 희생될 수 있었다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역사적인 그런 것으로 볼 때 당연한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릴라를 사살한 것이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들처럼 돈 많다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냥 코끼리를 살해하고 코끼리의 그 꼬리를 뭐 이렇게 뭐 칼로 잘라서 히히히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또 다른 무슨 표범이 아니고 그게 물개도 아니고 뭐 바다에서 사는 그런 동물도 막 죽여가지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 놓고 이런 형태의 그 동물 학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문제는 그래도 어린이 생명을 구했으니까 잘했다는 쪽으로 매듭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이제 뭐 사회, 정치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날은요 꼭 전해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고 먹고 자는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는 예정하지 않았던 이른 잠들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잠 일찍 자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씻기 싫어서 얼굴 안 씻고 또 안 씻고 또 안 씻고 또 안 씻고 또 안 씻고 하다
하다가 안 씻고 잤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을 안 씻으니까 좀 미워졌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잠을 많이 자니까 더 다른 날보다 얼굴이 나아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막 웃었는데, 먹는 것, 자는 것, 그런 것 정말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잘 하려고 다른 것이 다 그냥 부수적인 것인데 말이죠. FDA가 연방식품의약국이 소금에 대해서 이제 다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께서 샌드위치를 드실 때도 이제는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 NPR 방송이 똑같은 샌드위치인데도 하나는 852 밀리그램 그 소금 양을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는 1522 밀리그램을 먹을 수 있다고 비교를 했는데요. 하루 소금 양으로 지금 한 2300 밀리그램을 저걸 추천을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현재 평균 3400mg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3400mg이면은 그게 3400mg이면은 티스푼 뭐 너무 작은 것 말고요. 티스푼으로 1개 반 정도 되거든요. 보통 이제 75%는 이게 또 미국 음식과 한국 음식의 차이는 있어요. 75%는 이렇게 뿌려서 먹는 것에 있고, 그러나 나머지 25%는 이미 그 가공식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 샌드위치로 가보면 빵도 소금이 덜 들어있는 것은 이제 뭐 한 220mg밖에 안 들어있는데, 소금이 많이 들어있으면 아주 입에 착 달라붙고 맛있긴 하죠. 400mg. 또 이제 그 머스타드의 경우도 한 티스푼을 넣었을 때 거기도 소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55mg인데 좀 아주 입에 쫙 달라붙고 맛있다 하면은 120mg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상치 자체에 그 몸에 들어있는 그 소금기가 있어서 이것은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2mg. 뭐 치즈를 한 조각을 넣는다 하더라도 어떤 치즈는 310mg, 어떤 치즈는 135mg밖에 들어있지 않고, 터키 샌드위치니까 아주 얇은 터키 6겹을 넣으면은 이제 그 440mg에서 690mg까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식당에서 뭐를 먹을 때든 아니면 빵을 집에서 살 때건 사람들이 다 좀 개인이 스스로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해보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게 그 소금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특히 심장에 굉장한 그 무리를 주기 때문에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여름바람 좋은데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전국적으로는, 그리고 세계적인 공통 뉴스라고 하면은 오늘 샌디에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의 어떠한 그 국제정책을 비난하는 것이죠. 자신의 국제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반도 문제, 핵 문제도 언급이 될 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자신의 그 자녀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UCLA를 졸업하시는 분 가운데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UCLA라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캠퍼스는 우리 그 주변 사람들과 다 연관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제 있었던 그 총격 사건, 아직까지 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만 이제 그 추정을 할 뿐인데, 교수가 숨졌고 그리고 교수를 살해하고 나서 박사 과정에 있었던 학생이 자살한 살해 자살 사건으로 규정이 돼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수만 명의 학생들이 사건 당시에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 UCLA에서 발행되는 학교 신문이요, 그 UCLA 브루인의 사설이 실렸는데, 결국은 뭔가를 그 준비를 해야지 된다. 데일리 브루인이죠.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뭔가를 사태에 적절하게 준비를 하도록 철저히 교육도 받아야지 되고 가이드라인도 있어야지 되고 교수뿐만이 아니라 강사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다 피신을 하고 하는 때도 강의를 계속한 교수도 있고 또 시험을 학생들에게 치르게 한 교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 신문이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지금 캠퍼스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무시하기는 이게 이미 무시할 수 있는 수위를 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UCLA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매뉴얼 같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위험 상황에 대한 것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좀 상식적이지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 아침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거나 계속 들려오는 뉴스에 따르면 스스로 뭔가를 대비한 그런 강의실이나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고리 같은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벨트를 풀어서 밖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열 수 없도록 스스로 한다든지 이런 어제의 현실을 UCLA에서 발행된 학교신문 데일리 브로이는 굉장히 창의적인 자기 보호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스스로 창의를 부려야지 될 필요가 없어야지만 된다는 게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녁에 관련 부총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뭔가를 새로 마련하겠다 한 것은 좋은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카운셀링 같은 것도 before, after 오늘 이제 학교 다른 강의실은 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엔지니어링 빌딩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까지는 엔지니어링 학과와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학생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금방 심정이 수습되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총격 살해 사건, 자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후유증 같은 것을 오래 간직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겠어요? 또 본인이 어떠한 총과 관련된 슬프고 험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면 더 오래 갈 것이고 해서 이제 이런 카운셀링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연장할 수 있도록 그 같은 준비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UCLA 데일리 브루잉이 현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UCLA에서 언제든지 다시 총격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상적인 세계라면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UCLA의 현실이고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과 같은 지금보다 더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지 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많은 캠퍼스 관련 뉴스를 전하는 인터넷 매체 또 신문 등에서는 고등교육 이런 신문이 있잖아요. 크로니클 같은 그런 신문이요. 그런 신문에서는 한 교수, 비비안 루라는 이 교수를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대비하고 어느 교실에 숨고 또 어떤 조교 강의실에 가서 숨고 하는 그 사이에 비비안 리 교수가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라고 했답니다. 이메일로 요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메일로 시험을 치러야지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학교 캠퍼스가 넓으니까요. 도서관 같은 데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겠어요. 시험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이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그 섹션을 만들었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있는 곳이 뭔가 출구 같은 곳이 차단이 되고 했다면 2차 시험을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본인도 또 트위터에 그렇게 썼어요. 내가 지금 있는 빌딩이 완전히 갇혀 있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게 이제 이미 관계 당국에서 막은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못 가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시험을 봐라 해서 1차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시험 세션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가 그런데 안 되겠다. 취소해야 되겠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차 섹션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UCLA 총격 사건에 대해 UCLA 학교 신문은 철저한 긴급 상황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사설을 실었습니다. 총격 사건 당시에 예정된 시험을 치르도록 조치한 교수는 비난받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도널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 언급을 지지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통 분모, 이 같은 지적도 나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것은 깜짝 놀랄 일이고, 시진핑 주석은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는 남한과 말할 때와 다른 입장을 취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캘리포니아주 선거가 개표되기 전에 민주당 대선 주자로 확정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는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에게 후보 자리를 뺏길 수 있는 이유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소금 섭취량에 대해 거듭 경고합니다. 우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투자를 받아 제너럴 모터스보다 더 큰 기업이 됐습니다.